네, 안녕하세요. 제이맘입니다. 제가 밤에 이걸 녹음을 하고 있어서 조금 목소리가 잠겨 있는데,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제 채널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제 시찌다 운해 교육법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효과는 있었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저희 아이는 그걸로 한글이랑 한자를 다 뗐어요. 28개월에. 그런데 제가 그거를 올려드린 이유가 한글 떼세요, 한자 떼세요 이렇게 하면 한글 다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 그 결과에 조금 현혹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혹시나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 운의 발달을 위해서는 플래시카드 기법이 전부인 것 마냥 조금 오해하시게끔 올려드리지는 않았나 하는 또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 플래시카드 기법 외에도 다양한 운의 발달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관심으로 이제 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뇌는 어떻게 해서 발달하는 거지? 이 영역은 어떤 부분을 관장하지?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아서 뭐 이런저런 책들을 취미 삼아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아마 미취학 아동들을 두신 아주 영유아기 아동들을 두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영유아기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이 발달하는 순서에 따라서 어떤 식의 자극을 주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부분들을 조금 나눌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영유아기에 대해 발달 순서들,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저희 아기 태어났을 때 얼굴이 정말 저희 주먹보다 더 작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점차 머리도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선 대전제는 0세부터 3세까지는 두뇌의 다양한 부분들이 골고루 발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먼저 발달하는 것들이 있고 조금 더 빨리 발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0세에서 3세까지는 우뇌만 발달한대. 0세에서 3세까지는 뇌의 아랫부분만 발달하는데 이런 건 아니라는 거를 조금 유념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티클이나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기사나 뭐 뇌발달 뇌 과학자가 뭐 쓴 글이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보긴 봤는데 이 뇌의 영역은 사실 아직까지도 미지 영역이고 아직까지도 발견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0세에서 3세까지 뭐는 뭐 운의 뭐 뇌의 몇 퍼센트가 완성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되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각자의 그 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통되는 부분들을 이제 대략적인 시기와 함께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이 길었는데, 서론이 길었는데, 네, 첫 번째는 잔해 운해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잔해와 운해의 어떤 기능부터 한번 보실까요? 잔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성의 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적, 이성적, 이런 것들, 논리와 이성을 담당하는 뇌예요. 뭐 분석하는 거, 추리, 수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잔해가 관장을 하고요.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 교육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잘한다 하는 아이들이 조금 잔해 이제 영역에 을 잘 쓰는 그런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적인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요. 특히 이제 얼굴 표정, 얼굴 기억,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대화할 때 신체 언어를 사용함. 예를 들면 이제 바디랭귀지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이제 담당을 합니다. 뭐 시공간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예술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성적, 직관적, 뭐 유머를 이해하는 것들, 뭐
그리고 직관적인 이제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이제 감정적인 것들, 창의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운해가 관장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사실 잔해가 중요하지는 않은 걸까요? 아니죠. 잔해와 운해 어느 것 하나 우월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잔해와 운해 둘 다 잘 사용하고 또 잔해와 운해가 잘 연결되고 통합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근데 제 채널에서도 올려드렸고 왜 운해 교육법 이러냐면 이제 0에서 3세까지는 운해가 좀 중심이 된다고 해요. 운해를 사용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고하고 운해를 많이 사용하고 근데 이제 3세부터 6세까지에는 운해에서 잔해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6살 이후에는 이제 잔해를 중심으로 또 사용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어드렸다시피 운해 발달의 어떤 이제 결정적인 시기, 크게는 이제 0에서 3세, 그리고 3에서 6세, 즉 0에서 6세까지의 까지 운해가 이제 발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좀 집중적으로 운해를 개발해서 추후에 6세부터 이제 급속도로 발달될 이 잔해와 함께 균형을 이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도 설명을 드렸고 그런 것들을 다양한 교육 마케팅에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6살 이후에 운해를 사용하지 않냐, 운해는 그럼 꺼지냐,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운해를 개발할 수 없느냐, 뭐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때도 운해를 당연히 개발할 수도 있고 운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다만 이제 급속도로 발달하는 시기는 0세부터 3세, 이제 크게는 0세에서 6세까지다라는 게 지금에 나와 있는 이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 좀 보실게요. 이것도 저번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 더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 뇌를 봤을 때 뇌내피질 하부와 상부를 좀 나눠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뇌내피질 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해나 해마 그리고 편도체 미상행이라고 하는 이 대뇌의 이 하부 부분입니다. 가장 어떤 이제 생존에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뇌피질 상부에 속하는데 이 전두엽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전두엽은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뇌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대뇌 앞부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뭐 너무 많은 부분을 이제 관장을 해요. 기억력, 사고력, 추리력, 계획, 그 다음에 감정 조절,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그리고 어떤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 사고 등등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두엽이죠. 그러면 이 전두엽이 가장 중요한데 왜 이 손해나 이제 대뇌피질 하부 부분을 제가 언급하느냐? 이거는 이 대뇌피질 하부, 손해를 포함한 이 부분이 잘 발달이 되어야지 대뇌피질 상부인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같은 이 대뇌피질 상부가 잘 발달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파운데이션,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발달이 저해된 특히 손해 같은 부분에는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발달돼야지 전두엽도 잘 발달하고 되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또 연구에 따르면 이 손해 발달이 저해됐을 경우에는 ADHD가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운동틱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들도 이 손해 발달이 상당히 저해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손해는 어떤 부분을 관장하느냐 하면 이 손해는 저희 운동 능력,
이거를 관장을 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손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0세에서 만 2세까지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그 이후에는 더디게 거의 이제 발달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더디게 발달한다라는 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0에서 3세까지는 이제 전두엽, 대뇌 뭐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두뇌가 골고루 발달하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손해 같은 이런 부분들 이제 대뇌피질 하부에서는 이제 만 3세를 기점으로 이제 발달이 더뎌지고 그리고 이제 운해 같은 경우에도 6세를 기점으로 이제 운해형 사고보다는 이제 잔해형 사고를 하게 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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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순차적인 발달이 이뤄진다라고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뭐 다른 부분은 발달하지 않나요? 다른 부분은 그럼 멈춰 있나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봤다시피 그럼 우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우뇌를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몇 개를 적었는데, 뭐 첫 번째는 이런 뭐 제가 그때도 소개시켰던 이제 플래시카드를 아주 빨리빨리 넘겨서 이제 시각적인 이제 정보 처리 능력을 이제 높이는 그런 이제 우뇌 발달법 플래시카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로 찾기 같은 거 아이들이랑 가끔씩 많이 하시나요? 미로 찾기나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경우에도 우뇌 발달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퍼즐 같은 거 좋아하는 아이들 많죠. 저희 아이도 퍼즐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이런 퍼즐 같은 경우 맞추는 것도 우뇌 발달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부차적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특히 이제 플래시카드가 뭐 운의 발달의 모든 것인 것 마냥 소개해 드렸다면 혹시나 오해가 생기셨다면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고 안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디어를 계속 특히 이제 현란한 그런 미디어들,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미디어들을 계속 보게 되면 이제 운의 발달이 저해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디어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뭐 1시간 이상 보여주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지만 이제 미디어는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 사과에 대해서 이제 아이한테 가르쳐 주려면 뭐 대부분 플래시카드 보면서 혹은 그림책에 나와 있는 사과를 가르치면 이게 사과야, 사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사과를 맛보고 그리고 사과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사과도 이제 반들반들한 사과를 만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 사과를 뭐 요리를 해본다지 뭐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배워나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때는 사실은 뭐 학습지를 활용한 이런 교육보다는 이제 직접 만져보고 뜯어보고 찢어보고 하는 이런 놀이를 통한 이런 교육들이 더 좋다라고 해요. 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운동, 특히 등산 같은 경우에는 운의 발달에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특히 운동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아까 전에 보셨던 데네피질 하부에 있는 그 손해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관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운해도 발달하고 또 손해도 발달하는 이런 그러한 어,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중요성은 사실 비단 이 영유아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특히 중장년층, 심지어 치매 걸린 노인들한테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과 내 발달 관련된 어떤 기사의 한 부분을 뽑아왔는데요. 이 기사를 읽어드리는 게 내 발달 효과를 설명시켜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하버드대 의대 교수가 한 이야기예요. 우리 뇌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운동이다.
뇌도 근육처럼 신체 운동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저희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근력 키우기 쉽지 않고 근육 만들어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왜 70대 헬스 트레이너 분들도 제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육이 발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운동을 하면 뇌가 근육이 발달하는 것처럼 우리 신체 운동을 통해서 뇌도 근육처럼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달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약물 치료 대신에 뭐 우울증이나 혹은 뭐 어, 우울증, 뭐 공황장애 등등의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리면 약물을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운동을 처방하는 의사가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장기간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은 이제 기억력과 정보 종합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의 크기가 이전보다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의 전문을 영상 하단에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만큼 운동이 좋은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운의 발달, 그리고 대뇌피질 하부의 손의 발달,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뇌를 발달시키는데 이 운동은 정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받았던 교육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육의 어떤 틀을 깨야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개념을 바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영유아하게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저희가 받았던 교육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생각하는 똑똑한 아기는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뭐 정말 28개월, 27개월에 한글을 읽는 아이가 쟤 너무 똑똑해. 숫자를 100까지 안 해? 정말 똑똑해. 그래서 뭐 학습지를 사주고 이건 1이고 이건 2고 글자 한번 써볼까? 뭐 이러면서 학습지 풀어볼까? 이런 것들이 교육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잔해형 교육인 거죠. 저희가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주구장창 할 그런 잔해형 교육인 거죠. 영유아기 시기에 특히 우뇌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이 시기만큼은 이런 잔해형 교육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우뇌 교육만 하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뇌와 우뇌를 골고루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긴 해야 돼요. 이 시기에 학습지는 아예 안 돼요. 금지예요.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비중을 어느 부분에 좀 더 두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를 통한 교육, 산체험, 실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 영유아기 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을까. 아이들을 책상에 앉혀서 뭐 학습지 오늘 2장 풀었다고 좋아하고 다 100점 맞았다고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탈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학습지도 하시지만 그것만이 교육이라는 생각은 조금 바꾸시고 운동도 교육이구나. 운동도 뇌 발달이구나. 운동이 뇌의 전반적인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생각의 틀을 부모님이 먼저 깨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험과 운동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시면 이제 아이들한테도 또 부모님한테도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이런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시치다 교육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효과는 좋으셨어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물으시길래 이거를 대전제로 오늘 알려드리고 꼭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운동이 중요해요. 이 말을 꼭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또 다음번에는 그런 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또 운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공유해 드릴게요. 네.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뇌발달 책들을 되게 많이 읽고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뭐 자네와 운의 사이라고 하는 그런 책, 그리고 내 스위치를 켜라 뭐 이런 너무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또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 뇌 발달에 대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참 되게 좋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뇌 가소성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뇌 가소성 이론이 어느 거랑 또 연관되어 있냐면 이제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들과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데 우선은 혹시나 제 이 오늘 영상을 뭐 조금 뭐 초등학교 고학년의 부모님들이 혹시나 보셨다면 아니면은 뭐 고등학생의 부모님들 보셨다면 아니면 혹은 그럼 나의 뇌는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 거야. 나는 영유아 시기를 놓쳤는데 나는 30대 후반인데 나는 40대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부모님들이 있다면 나도 뇌 발달하고 싶어. 부모님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렇진 않아요. 뇌 가소성 이루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이론이에요. 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0대에도 90대에도 발달을 계속합니다. 비록 더딜지언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또 나누고 싶어요. 또 서론과 오늘 저기 결론도 너무너무 길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짧게 어, 하려고 했는데 또 20분을 넘었네요. 네, 어쨌거나 저의 긴 영상 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